야,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나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중학생 때 겨울에 미친 사람과 마주친 적이 있다. 매년 눈이 많이 쌓이는 지방인데 그 해는 예년보다 더 많이 쌓여 있었다. 현관문이 슬라이딩 방식인데 현관문을 넘어가면 하얀 벽으로 덮여 있어서 깜짝 놀랐다. 1층 창문이 반쯤 파묻혀서 집이 반쯤 지하로 가라앉은 게 아닌가 싶은 정도였다. 덕분에 하루 종일 눈치훈이를 도와주느라 친구들과 놀 시간도 없었고 애초에 친구네 집으로 가는 길도 눈이 쌓여 있어 지금쯤 다들 눈 치우고 있으려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설국의 고단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점심 무렵 겨우 집 주변에 사람과 차가 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자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이글루를 만들자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근처 공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로와 산책로가 있고 작은 놀이기구가 드문드문 놓여있는 넓은 놀이터에서 만나기로 했다. 큰 길로 나가면 가드레일이 눈벽으로 되어 있어 웃음이 났지만 모든 운전자가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어 힘들어 보였다. 그래서 약속한 공원에 도착하니 예상보다 더 은빛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마치 스키장 같아서 압도당했다. 여기저기서 가족과 아이들이 놀고 있었지만 친구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나는 누군가 밟고 지나간 산책로를 따라 공원 안을 산책하며 설경을 감상하기로 했다. 부지 높은 곳에 전망대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는데 일단 그곳을 목표로 삼았다. 전망대에 도착해 공원 안을 내려다보니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한적한 자연 너머로 내가 나고 자란 도시 풍경도 새하얗게 물들어 있다. 십수년을 살아온 도시인데도 이 절경은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어느 방향이든 즐겁게 바라보고 있자니 도시 반대편에 잡목이 우거져 있고 그 속에서 사람의 모습을 발견했다. 처음엔 그냥 사람이 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옷차림이 이상했다. 흰옷이 배경과 동화되어 있었지만 간신히 나무 앞을 지날 때 사람의 윤곽이 보였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큰 후드를 쓰고 있어서인지 머리가 커 보였다. 참고로 머리카락인지는 모르겠지만 머리 색깔도 회색빛이 도는 것 같았다. 무슨 짓을 하는지 궁금해진 나는 전망대에서 내려와 그것이 들어갔던 숲으로 향했다. 산책로도 없고 사람이 손길이 닿지 않는 숲속. 어른이 되면 인적이 드문 곳에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지만 당시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쫓아가며 두근거렸다. 그것이 들어간 숲속에는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는지 쌓인 눈은 그대로 있고 그것의 발자국만 남아있다. 나는 그것이 밟고 지나간 눈이를 걸으며 따라가는데 점점 공원과 멀어지더니 뒤로는 공원이 보이지 않게 되자 비로소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잠시 되돌아갈까 생각하던 찰나 바스락바스락 쿵쾅쿵쾅 소리가 났다. 어디선가 나무가 흔들리며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깜짝 놀라 나무 그늘에 몸을 숨기고 슬쩍 얼굴을 내밀어 보니 아마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그것이 있었다. 눈을 가늘게 뜨고 겨우 몸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리.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팔다리를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무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선명하게 알 수 없어 궁금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그것에게 다가갔다.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면 그것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것은 흰 바탕의 일본 옷에 흰 하오리, 검붉은 갈색의 긴 머리를 기른 도깨비탈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팔다리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미친듯이 도끼를 휘두르고 내리치는 동작의 반복이었고 그 발판에는 눈과 함께 피에 젖은 살덩어리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그것은 그 움직이지 않는 고깃덩어리를 향해 여러 차례 도끼를 내려쳤는데 그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다. 게임 같은 데서나 볼 수 있는 의식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역시나 눈 위에 피가 퍼져나간 것을 보고 있자니 기분이 나빠졌다. 나는 눈에 띄지 않게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벗어나려는데 불행히도 바람이 조금 세게 불면서 내가 숨어있는 나무에 쌓인 눈이 떨어졌다. 그중 일부가 머리에 떨어져 목덜미에서 등 뒤로 들어갔기 때문에 차가워서 소리를 내버렸다. 당황해서 앞을 바라보니 그것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내 생각엔 1분 정도 서로 쳐다봤던 것 같다. 저쪽도 이 설경과 숲속 특유의 시야가 좋지 않아 내 존재를 금방 알아차리지 못할 거로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 몇 초 만에 그것이 도끼를 휘두르며 달려왔기 때문에 순식간에 내 존재를 알아차린 것이다. 나는 눈에 발이 걸리면서 재빨리 도망쳤지만 그것은 계속 도끼를 휘두르며 말없이 나를 쫓아왔다. 그것의 다리는 그렇게 빠르지 않았다. 눈밭길이라 다행인 건지 어린 내가 순발력이 더 좋은 건지 나무를 피해서 최단 거리로 직진하는 건 내가 더 능숙했다. 다만 숲속 꽤 깊은 곳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도망치는 방향이 공원이 맞는지 조금은 자신이 없었다. 그래도 저 녀석에게 잡히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전속력으로 숲을 뚫고 나갔다. 가끔 뒤를 돌아보면 화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나뭇가지에 도끼를 휘두르며 화풀이하는 모습이 보인다. 정말 따라잡히면 도끼로 죽는다는 것을 알면 그 두려움이 원동력이 되어 난 전례 없는 속도와 지구력을 발휘했다. 엄청나게 먼 거리를 달린 기분이었지만 아마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공원 가장자리로 빠져나갔다. 최악의 상황은 산책로가 아닌 탓인지 산책로에서 제설한 눈이 쌓여 내 키만큼 높이 쌓인 방벽 같았다. 점프해서 보면 눈 덮인 방벽 뒤로 익숙한 건물이 보여서 공원 어딘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대로 눈 속을 뚫고 들어가도 되지만 공원엔 수로가 있다. 이 눈 속을 뚫고 도랑에 빠지진 않겠지? 라고 망설였지만 그 녀석을 떠올리며 도랑에 빠져 물에 젖는 것 정도는 대수롭지 않다는 각오를 하고 눈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 녀석이 나를 못 찾게 하기 위해 최대한 내가 들어간 길로 쌓인 눈을 무너뜨려 길을 막으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렇게 눈 속을 헤엄치듯 직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발판이 사라진 것처럼 몸이 푹 떨어졌다. 수로에 떨어졌다. 수로라고는 하지만 수심은 1m 정도, 너비도 30cm도 채 되지 않는 졸졸 흐르는 수로. 그런데도 발부터 담그면 순식간에 신발과 양말에 스며들고 튀는 물에 무릎 아래까지 급격하게 냉각되어 온몸이 떨렸다. 게다가 가볍게 손을 담가서 팔목까지 흠뻑 젖었다. 다행히 다리를 다치진 않고 옷 밑에 살짝 긁힌 정도였지만 수로 건너편에도 눈벽이 만들어져 수로 깊이 1m 정도에 쌓인 눈 몇 미터가 합쳐져 절벽처럼 보였다. 이걸 올라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눈을 헤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가까이 왔나보다 생각한 나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일단 수로를 따라가면서 그 자리에서 거리를 두었다. 수로는 계속 직선이 아니라 완만하게 꺾이거나 직각으로 꺾이거나 굽이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의 추격을 따돌리는데 도움이 되었다. 내가 떨어진 곳은 이제 보이지 않으니 수로를 따라가지 않는 한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보다 어디서부터 기어 올라갈까 고민하다 보니 산책로와 교차하듯 수로가 지하로 이어지는 곳이 있는데 그 주변은 어느 정도 제설이 되어 있어 발판도 있어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곳에서 산책로로 올라갈 때 머리만 내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하얀 옷을 입은 수상한 사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공원 안에는 눈놀이하는 아이들과 부모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난 안도하며 올라갔다. 때마침 친구가 "야, 뭐 하는 거야?" 라고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친구는 흠뻑 젖은 내 모습을 보고 "이 눈 속에서 수영하고 있냐?" 며 웃었지만 나는 "아, 진짜 미친놈 있었어" 라며 지금까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해줬다. 하지만 친구는 "어디 있는 거야?" 라고 물었다. 진짜라면 안내해달라는 태도로 나에게 말했다. 안내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지금 난 얼어 죽을 정도로 떨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며 이를 딱딱거리며 친구와 내 집으로 향하게 되었다. 그런데 공원을 나가려는 순간 멀리 떨어진 숲 쪽에 쌓인 눈벽을 통해 도끼비탈을 쓴 그것이 공원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난 얼른 친구를 방패 삼아 몸을 움츠렸지만 친구는 조금 당황해했다. 나는 좀 빨리 가자며 억지로 친구의 소매를 잡아당겨 공원을 빠져나갔다. 공원을 빠져나가면서 슬쩍 그것이 있던 것을 확인했지만 이미 사라진 듯했다. 그것이 내 체격을 제대로 보았는지는 모르겠고 어쩌면 그 도끼비탈 때문에 시야가 나빠서 내 체격이나 옷차림 등을 선명하게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인지 그날 이후로는 그 녀석과 마주칠 일은 없었다.
참고로 그날 입었던 옷은 다신 입지 않았다. 그 수상한 사람이 그 옷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단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당시 나는 무서워서 그때의 경험을 친구나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가족에게라도 털어놓는 것이 좋았을지도 모른다. 그 녀석이 숲속에서 무엇을 찢어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